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4년 여름 유럽 축구 이적 시장의 최대 화두는 감독들의 연쇄 이동입니다. 위리겐 클롭 감독이 리버풀을 떠나 사실상 감독직 은퇴, 어떻게 보면 안식년을 갖기로 한 가운데 또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은 토마스 투헬 감독과의 계약을 조기 종료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짐 래드클리프 경이 인수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역시 최근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에릭 텐 하그 감독을 경질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첼시 역시 올 시즌 부진을 이유로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과 결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 허스퍼에서 성공적으로 첫 시즌을 운영하고 있는 호주 출신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여름의 연쇄적 감독 이동 움직임에 합류할 수 있다는 보도가 믿을만한 매체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맨유 이적 가능성인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와 더불어 손흥민 선수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따라 맨유로 갈 가능성이 있는지 공신력 높은 외신의 최신 보도를 통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 일간지 익스프레스의 보도가 국내 언론에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익스프레스가 영국의 일간지 중에 취재 공신력, 이적설 공신력이 높은 매체는 아니에요. 이 매체에서 하지만 직접 취재한 내용이 아니라 유력한 매체의 보도를 인용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익스프레스의 보도 내용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에릭 텐 하그 감독의 후임 감독으로 9명의 후보 리스트를 작성했는데 그 안에는 토트넘 허스퍼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있다. 즉 토트넘이 짐 래드클리프 경의 접근,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빼내려는 그 시도를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라고 보도 제목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 보도 내용의 주요 골자는 ESPN의 취재 보도를 인용해서 짐 래드클리프 경이 현직 감독으로 토트넘을 이끌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후임 리스트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알려진 후임 리스트는 현재 잉글랜드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 그리고 브라이튼에서 성공했지만 첼시에서 아쉬운 마무리로 경질됐던 그레이엄 포터 감독, 현재 브라이튼을 잘 이끌고 있는 이탈리아 출신의 로베르토 데체르비 감독, 그리고 브렌트포드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지만 올 시즌엔 조금 아쉬운 모습 속에 새로운 도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덴마크 출신의 토마스 프랭크 감독,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과 결별이 확정된 토마스 투헬 감독, 스페인 대표팀의 감독이었고 세비야와 울버햄튼에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인 줄렌 로페테기 감독, 레알 마드리드를 떠난 이후 오랫동안 야인 생활을 하고 있는 지네딘 지단 감독과 포르투갈의 떠오르는 젊은 감독으로 꾸준히 프리미어리그 팀들과 연결되어 왔던 후벤 아모린 감독, 그리고 독일 대표팀과 올 여름에 역시 단기 계약이 끝나는 독일 출신의 천재 전술가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인데요. 이 인물들 상당수가 올 여름에 옮길 가능성은 이미 여러 팀들과의 링크를 통해 알려져 왔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에서 매우 만족하고 있고 이제 막 부임했고 장기 계획을 갖고 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름이 언급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조금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얘기가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요. 원 보도는 바로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적인 스포츠 미디어, 스포츠 방송인 ESPN이고 ESPN 내에서도 취재력이 있고 공신력이 있는 롭 도슨 기자가 쓴 기사에 이 방송 내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전문을 살펴보면요. 에릭 텐 하그 감독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새로운 공동 교단주로 부임한 짐 래드클리프 경의 마음을 사로잡고 맨유 감독직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즉 이 얘기가 나온 것은 많은 대부분의 유력한 전망이 텐 하그 감독이 올 시즌을 끝으로 경질될 것이다라는 게 중론이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텐 하그 감독은 아직 내가 내 임기를 더 연장하고 래드클리프 경의 마음을 잡을 수 있다, 만족시킬 수 있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자녀 시즌에 임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텐 하그 감독이 첫 시즌에는 분명히 카라바오컵 우승을 포함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보하며 성공적인 첫 시즌을 보냈지만 이번 두 번째 시즌은 분명히 실망스럽고 맨유 역사상 최악의 성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FA컵에서 리버풀을 꺾고 올라갔던 결과를 통해 여전히 유럽 대항전 진출,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도 아직 산술적으로는 충분히 남아있는 일정이긴 하지만 경기 내용 자체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선수단과의 잦은 불화로 인해 이미 여론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텐 하그 감독을 보고 있거든요. 래드클리프 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네오스의 회장인데요. 이네오스가 많은 또 스포츠 구단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이네오스에 소속된 스포츠 디렉터 데이브 브라일스포드 경에게 이제 축구 운영, 축구 세부 운영을 맡기기로 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새 감독 선임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다. 행정적 운영뿐 아니라 축구 팀 관련 운영에 대해서도 지금 파악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텐 하그
감독을 계속 믿고 가겠다라는 내부 결론이 나오지 않았고 텐하 감독을 아직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가운데 텐하 감독은 남은 기간 동안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아쉬운 평가를 뒤집고 다음 시즌도 맨유를 이끌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럽더슨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내부 소식을 들어봤을 때 텐하 감독이 맨유의 여름 이적 시장에 전적으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텐하 감독이 다음 시즌을 함께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맨유의 새로운 스포츠 디렉터 역할을 맡고 있는 브라이스 포드 같은 경우에는 감독 교체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후보자들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즉 올 시즌 남은 기간 동안 경기력 혹은 성적이 아쉬울 경우에는 바로 새 감독을 접촉할 수 있도록 작업이 진행 중인데, 그 후보자로 내부적으로 언급된 게 이게 기자의 추정이나 언론의 추측이 아니라 실제 내부에서 거론된 이름이 바로 사우스게이트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 그레이엄 포터, 전 첼시 감독 로베르토 데체르비, 현 브라이튼 감독 토마스 프랭크, 현 브렌트포드 감독 토마스 투헬, 현 바이에른 뮌헨 감독 줄렌 로페테기 전 울버햄튼 감독, 지네딘 지단 전 레알 마드리드 감독과 후벤 아모링 스포르팅 리스본 감독, 율리안 나겔스만 현 독일 대표팀 감독인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래드클리프 구단주는 주요 보직 여러 포지션에 대해서 알차게 야심차게 영입을 하려고 하고 있다. 맨시티 출신의 CEO도 데려왔고 또 지금 감독도 바꾸고 선수단 영입도 주요 포지션의 선수 영입도 추진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최근에 인터뷰를 보면 우리 팀의 과거 맨유 레전드 스콜스나 스탐 같은 선수를 좀 영입하고 싶다. 즉 터프한 센터백과 창의적이고 또 카리스마 넘치는 미드필더를 영입하고 싶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가운데 토트넘에 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같은 후보도 래드클리프 경이 배제하지 않고 있다. 즉 구단주가 직접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을 떠나서 맨유에 가려면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그 명분은 역시 챔피언스리그에 어떤 팀이 나가느냐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상위 4위 팀까지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데요. 다음 시즌은 36개 팀이 챔피언스리그 본선을 구성하는 것으로 대회가 개편되고, 그러한 가운데 추가적인 티켓 중 한 장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주어질 경우에는 5위 팀까지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가 있거든요. 현재 치열하게 4위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팀이 에스턴 빌라와 토트넘이고, 그 다음이 이제 맨유가 6위에 있는데요. 디 애널리스트에서 분석한 슈퍼컴퓨터를 통한 전망에 따르면 에스턴 빌라가 4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46.3%로 오히려 5위인 토트넘보다 살짝 낮아요. 근데 큰 차이가 없어요. 즉 빌라 아니면 토트넘이 4위, 5위를 차지할 것이다. 즉 5위까지 챔스에 나가게 된다면 빌라와 토트넘이 함께 갈 수 있는데, 맨유 같은 경우에는 6위 가능성이 47.2%로 가장 높으니까 맨유는 아슬아슬하게 챔피언스리그에 못 가고 유로파리그 진출을 노려야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전망이 있지만, 만약에 맨유가 토트넘의 순위를 뒤집고 올라간다면 바로 A매치 쉬기 직전에 있었던 풀럼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토트넘이 후반기 일정에 무너져 내리고 맨유가 5위로 올라가서 챔스에 나가고 토트넘이 유로파리그에 나가게 될 경우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맨유의 거액의 제안을 받을 경우 흔들릴 수 있고, 토트넘 입장에서도 거액의 위약금을 안겨주는 상황이 된다면 챔피언스리그 진출로 기대했던 수익들이 사라진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받아들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만 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같은 정도의 뛰어난 감독을 저렴한 인건비로 선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것을 토트넘도 알 것이기 때문에 바이아웃 조항을 애초에 설정한 게 아니라면 맨유가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하더라도 토트넘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 일말의 가능성,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맨유행을 고민할 일말의 가능성을 생각하자면 바로 토트넘이 챔스에 못 나가고 맨유가 챔스에 나가는 상황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올 시즌이 끝나고 나서 성적이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가게 되는 것은 굉장한 재앙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좋은 전반기를 보냈고 경기력도 좋고 비전도 좋고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또 한 번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가는 것은 커리어에 있어서 이제 전성기가 몇 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아주 큰 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이적 전문 매체인 풋볼 트랜스퍼는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도전 의지, 또 유럽 최고 무대에 대한 의지를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거액 제안을 마다하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지만, 만약 다음 시즌에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가게 된다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진출을 고려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게다가 손흥민 선수가 2025년에 계약이 만료되는 가운데 토트넘과 연장 계약 협의를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최종 계약은 올 시즌이 끝난 후에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그 이유는 올 시즌이 끝난 후에 다음 시즌 토트넘의 상황과 비전을
주전과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재정적인 상황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 얘기는 결국에는 챔피언스리그의 토트넘이 다음 시즌에 나가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토트넘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간다고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돈을 보고 사우디에 가기보다는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팀의 제안이 올 경우 그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선후 관계가 다를 수가 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가면서 손흥민 선수가 따라가는 형태가 아니라 먼저 맨유가 토트넘이 챔스 진출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토트넘도 또 한 번의 리빌딩을 진행하게 될 텐데, 손흥민 선수를 맨유가 영입하는 과정이 되면서 그러면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손흥민 선수가 떠났기 때문에 나도 맨유로 가는 좀 생각을 열어야겠다, 뭐 이렇게도 진행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요. 다만 이제 맨유가 손흥민 선수를 원하고 있다, 노린다,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없는데, 맨유의 레전드인 드와이트 요크가 지난 1월 이적 시장 기간에 가진 인터뷰에서 당시에 짐 래드클리프 경의 맨유 인수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때 이적 시장에 관한 의견을 낸 건데, 지금 실패한 영입인 브라질 윙어 안토니를 팔고 손해보더라도 매각을 하고 그 돈으로 손흥민 선수를 영입해야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실제로 안토니가 측면 공격수이고 손흥민 선수도 측면을 기반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골을 넣는 유형이기 때문에, 물론 왼발잡이인 안토니와 오른발 기반 양발이 손흥민 선수의 주 위치가 다르긴 하지만 공격 라인을 재구성한다고 봤을 때는 뭐 가르나초가 지금 왼쪽에서 잘하는데 오른쪽에 가서 뛰는 것처럼 이런 움직임과 이동과 구성이 가능하니까 일단 안토니 팔고 손흥민 선수를 사라,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구단에도 참고할 만한 의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거의 뭐 1억 유로에 가까운 이적료를 투자했던 안토니는 지금 그에 준하는 경기력을 보이지 못했고 앞으로도 기대가 안 된다. 물론 리버풀과의 FA컵 경기에 결정적인 골을 터뜨리면서 오랜만에 이름값을 하긴 했지만 기본적인 기량 자체가 맨유의 주전으로 뛰긴 아쉽다. 가르나초에게도 밀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치를 차라리 올렸다고 하더라도 믿고 다음 시즌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팀으로 매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가운데 손흥민 선수는 나이가 많은 선수, 30대에 접어든 선수지만 과거 퍼거슨 경이 아스널에서 이미 이제 황혼기를 앞두고 있었던, 전성기의 정점에 있던 로빈 판 페르시를 영입해서 우승 청부사로서 딱 기용했던 것처럼 손흥민 선수를 그렇게 기용할 수 있는 완성된 선수이자 후배 선수를 발전시킨 선수로 데려와도 된다. 이적료를 투자해서 데려와도 그만한 효과를 낼 수 있는 현재 프리미어리그의 검증된 베테랑이 손흥민 선수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라스무스 호일룬이 지금 분명히 맨유의 최전방에서 잠재력이 있고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선수지만, 그러려면 주변에 경험 있는 선배 선수가 필요하다. 벤제마도 물론 언급이 되고 있지만 벤제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고 너무 나이가 많은 면도 있고 언제든지 폼이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폼도 굉장히 좋고 몸 상태도 건강한 손흥민 선수가 와서 호일룬에게 이런 전방에서의 움직임과 결정력을 가르쳐주는 게 함께 뛰면서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드와이트 요크가 주장을 한 것입니다. 지금 맨유의 여름 이적 시장에 대한 각종 보도 내용들을 보자면요, 도르트문트로 임대 이적한 산초 같은 경우 도르트문트가 적정한 이적료에는 영입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산초는 거의 매각 수순을 밟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도르트문트가 도닐 말런 선수를 맨유로 보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산초 매각이 이루어지면서 말런을 영입하거나 혹은 그 자금으로 다른 선수를 영입할 가능성이 있고요. 공격 라인 최전방에는 마샬 선수의 매각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마샬이 나갈 경우에는 뭐 오시멘을 영입한다, 다른 스트라이커 영입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그 자리도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형 스트라이커가 마샬의 매각 후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손흥민 선수를 전방과 측면을 모두 볼 수 있는 베테랑으로서 호일룬, 레시포드와 이제 함께 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공격수 안토니의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데, 마샬, 산초, 안토니가 모두 매각된다면 두세 명을 주전급으로 영입을 해야 되거든요. 오시멘, 손흥민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많이 언급되고 있는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의 파트너 페드로 네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황희찬 선수도 사실은 뭐 아시아 마케팅과 한국과의 인연을 생각하고 있는 맨유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결국엔 공격 라인에 마샬, 산초, 안토니의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데, 다 적정한 가격에 팔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성공을 한다면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자금도 마련될 수 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모두 맨유가 챔스에 나가고 토트넘이 못 나가는 그 경우의 수가 작동될 때지, 토트넘이 이제 챔스에 나가면은 손흥민 선수도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맨유에 갈 이유가 전혀 없고 맨유도 그런 투자 여력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지금 맨유의 이적 상황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미드필드 라인은 주장인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확고하고 아직 이제 영입해서 부상으로 제대로 써먹지 못한 마운트가 그 자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의 보강보다는 중앙 미드필드 자리의 보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코비 마이누가 굉장히 잘해주면서 주전으로 떠올랐고, 맥토미니가 맨유의 이제 유스 출신으로서 또 자신의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러한 가운데 카세미루가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매각이 추진되고 있고, 에릭센도 이미 후보로 밀린 가운데 본인도 더 많은 출전 시간 위해 이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런 가운데 울버햄튼에서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은 주앙 고메스가 맨유와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드필드는 그렇고요. 수비라인은 센터백 자리에 좀 새로운 선수를 원한다는 레클리프 경의 강한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브라질 대표 수비수인 유벤투스의 브레메르도 언급이 꾸준히 되고 있고, 풀럼의 잉글랜드 수비수인 토신 아다라비오요도 얘기가 되지만, 랜디
린델로프와 바란을 모두 매각하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김민재 선수 역시 만약 바이에른 뮌헨이 매각에 열린 자세를 정말로 취한다면 이적이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케인 역시 맨유가 바라보고 있긴 한데 뮌헨이 케인 같은 경우에는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요건 어렵다고 보는데요. 어찌됐거나 만약 맨유가 극적으로 토트넘을 제치고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한다면 전 포지션에 걸친 영입이 진행될 수 있고 그 안에 손흥민 선수가 베테랑 선수로서는 유일하게 거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름 이적 시장,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고요. 지금 가장 뜨거운 감독은 바이엘 레버쿠젠의 분데스리가 무패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사비 알론소 감독인데 이미 울리 헤네스 바이에른 뮌헨 명예회장이 리버풀과 바이에른 뮌헨이 알론소를 영입하기 위해 경쟁 중이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알론소 감독이 이런 상황 속에서는 레버쿠젠에 대한 의리를 지키면서 한 시즌 더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레버쿠젠의 분데스리가 우승을 이끌고 챔피언스리그까지 한번 도전해보고 그 다음에 가도 늦지 않다. 또 그 시점이 됐을 때 레알 마드리드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또 클롭의 뒤를 잇기에는 조금 리버풀에 가는 시점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는 것은 레버쿠젠에 대해서 정말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이기도 하고요. 본인이 뮌헨 출신이긴 하지만 이미 레버쿠젠에서 분데스리가 우승을 했는데 바이에른 뮌헨에서 또 한 번 분데스리가 우승을 하는 것이 큰 도전이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아니면 어떤 것도 성공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알론소 감독이 차기 행선지를 선택한다면 리버풀이나 레알 마드리드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경우 올 여름은 조금 이제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리버풀은 클롭 감독의 후임으로 누구를 선임할 것이냐를 봤을 때는 지금 독일 출신의 투헬 감독이나 나겔스만 감독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저는 투헬 감독의 이런 성격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생겼던 문제들로 인해서 리스크가 있고 이전에 접촉을 했던 나겔스만의 가능성이 오히려 리버풀은 더 높지 않을까. 그러면은 맨유가 여러 감독들을 놓치게 되면 투헬 감독을 물망에 올릴 수가 있는데 브라이튼에서 굉장히 천재적인 전술적인 모습을 보이면 이제 데체르비 감독도 물망에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데체르비 감독은 잉글랜드의 빅클럽들이 노리기엔 조금 이제 프로필에 대한 좀 아쉬움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바이에른 뮌헨이나 바르셀로나가 전술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데체르비 감독을 원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과르디올라 감독이 바르셀로나에 추천하기도 했고 바이에른 뮌헨도 알론소 선임에 실패할 경우에는 데체르비를 선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데체르비의 거취도 굉장히 주목이 되고 첼시가 만약에 포체티노 감독을 또 경질을 한다면 데체르비를 고려한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일단 맨유보다는 첼시, 바이에른, 바르셀로나가 데체르비에 가깝고 맨유는 이럴 경우에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이번 유로 2024 대회를 끝으로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맨유로 가면서 그러면 투헬 감독은 잉글랜드 대표팀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 뭐 저의 개인적인 관측인데 어떻게 이동할지는 먼저 1차적인 움직임이 이루어지면은 연쇄적으로 또 따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잔여 시즌에 또 유로 대회에 어떤 성적을 어떤 감독이 내는지에 따라서도 이적 시장에서 감독 선임에 대한 각 팀들의 운영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테나 감독이 남을 가능성도 아직 배제할 수는 없어요. 테나 감독이 남은 시즌 동안 뭐 성과를 FA컵 우승을 차지한다거나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어낸다면 감독이 바뀔 가능성이 또 없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상충하는 부분이에요. 맨유가 챔스에 나가는데 테나 감독을 내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데려온다. 물론 FA컵 우승에 실패하면서 챔스는 나가되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 다른 행운적 요인을 통해서 맨유가 챔스에 나갔다 하면 테나 감독을 정리할 수 있겠지만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자면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손흥민 선수가 맨유로 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맨유가 테나 감독과 결별할 수 있는 상황은 앞으로의 일정 결과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A매치 휴식기 이후에 맨유는 중요한 경기가 이어집니다. 3월 31일 일요일 새벽 5시 브렌트포드와 원정 경기. 원정이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4월 5일 금요일 새벽 4시 15분에는 첼시와 라이벌전. 4월 7일 일요일 밤 11시 30분에는 리버풀과의 장미의 전쟁이 이어지고요. 4월 14일 본머스전이 조금 쉬어가는 일정이라고 봤을 때 4월 21일 잉글랜드 2부 리그에 속한 코벤트리와의 FA컵 4강전에서 결승 진출 여부 또 한 번의 우승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A매치 휴식기가 끝나는 오는 주말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일정이 재개됩니다. 풀럼과의 경기 충격 패배로 인해 4위로 올라갈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토트넘은 3월 31일 일요일 0시에 루턴타운과 홈경기 치릅니다. 객관적 전력에서 충분히 토트넘이 이길 수 있는 경기고요. 이번 30라운드에는 빅매치가 있죠. 맨시티와 아스널의 선두 경쟁이 펼쳐지는데 4월 1일 월요일 0시 30분에 경기합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최신 소식 또 유럽축구 이적 시장의 다양한 소식들 한국인 유럽파 선수들의 진짜 뉴스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빠르게 올라오는 영상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